김유신, 신라와 헤어질 결심. 김유신의 삶은 한마디로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위상과 번영을 위해 평생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몸부림은 그의 가문뿐 아니라 신라의 발전과 부흥으로 연결됐습니다. 신라의 정신적 주춧돌 하나를 놓은 인물이 김유신이었고 또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신라의 어떤 가치였나를 응변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미추왕 주격군 편에 그 이야기가 전합니다. 제36대 해공황대인 대력 14년 기미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유신공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속에 한 사람이 준말을 타고 있었는데 모습이 장군과 같았다. 김유신은 미추왕의 무덤 죽현능으로 찾아갔습니다. 미추왕은 13대 왕으로 신라에서 첫 번째 김씨 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군대를 보내 나라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능 속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은 평생에 남국을 구제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백이 되어 나라를 진호하여 재앙을 없애고 환란을 구제하는 마음을 잠시도 가벼이 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군신들이 저희 공훈을 생각지 않습니다.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다시는 힘쓰지 않으려니 왕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장군은 3번이나 청했으나 왕은 끝끝내 말렸습니다. 오직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요. 공은 전과 같이 노력해 주시오. 회공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김유신의 능에 사람을 보내 사죄하고 취선사에서 명복을 빌게 했다고 전합니다. 이련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추왕의 혼령이 아니었더라면 김유신 공의 노임을 막지 못했을 것인즉 있는 그대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유신이 섭섭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이를 왕이 적극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모습은 여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백성이나 유력자들 사이에 이 정도면 죽은 김유신 장군이 섭섭해하겠네. 내가 김유신이면 억울하고 분해서 신라 땅을 떠나겠네 하는 목소리들. 김유신의 생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후에도 여전히 신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유신과 그의 삶이 신라 사회의 정체성 혹은 정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김유신이 형성한 신라 정신의 또 다른 사례가 흥덕왕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즉위한 다음 해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음력 5월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826년 음력 3월에는 눈이 석자 이상 쌓였습니다. 4년 뒤인 832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이듬해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왕은 백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했습니다. 진골과 6, 5 사두품이 입는 옷과 장신구를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사회 통합을 위해 강력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지 5세대가 넘은 김유신을 소환했습니다. 그를 흥무대왕에 봉했습니다. 가야계의 위인을 왕으로 칭한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 유민 출신의 승려 구덕을 환대했습니다. 가야 유민 김유신의 존재감은 삼국통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현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의 삶과 정신이 소환되었습니다. 굵직한 사건 외에도 미처 기록되지 못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역사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신라를 홀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와 함께 김유신의 역할과 존재감, 정신 역시 하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느낌입니다. 김유신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시대처럼 지금도 한반도가 갈라져 있고 외부인들의 한국 방문과 정착이 폭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